구인의 회장은 평생 사람이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LG를 일으키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와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라도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잘못된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좋은 인연을 막는다. 해방 이후 맨손으로 시작해 한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그가 말년에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더 일찍 나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 회장이 평생을 걸쳐 정리한 인생의 운을 깎아먹는 5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구인의 회장이 럭키화학을 키우던 1950년대 초 동업을 제안했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던 그 사람은 처음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잘 됐네,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빨리 키운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구 회장은 이를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2%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질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병들어갑니다. 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려 하고 내가 넘어질 때 같이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내가 올라갈 때 다리를 잡고 넘어질 때 박수를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며 웃지만 그 웃음 뒤에 씁쓸함이 숨어 있습니다. 좋겠다, 운이 좋았네 라는 말로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당신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과장되게 퍼뜨리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질투는 탁월함을 향한 고통이다. 질투하는 자는 남의 빛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자신의 성공을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당신의 빛이 꺼지는 겁니다. 구인의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는 질투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구인의 회장이 힘들게 일궈놓은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공장은 폭격당했고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그때 구 회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가족이 아파서 지방에 내려가야 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수십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럭키화학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구 회장은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지만 다시는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좋을 때 모이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기회주의적 관계, opportunistic relationships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당신이 도움이 될 때만 전화가 옵니다.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잘 지내? 하며 나타나면 10중 8구 뭔가 요청이 따라옵니다. 둘째, 도움은 받기만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인맥을 연결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움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셋째,
상황이 나빠지면 연락이 끊깁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통화 중이거나 답장이 없습니다. 미안, 요즘 너무 바빠. 라는 핑계만 돌아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장기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방적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7배, 불안장애는 3.1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구나 라는 무의식적 인식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역경이 진정한 친구를 드러낸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말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내 인생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 그들에게 쓰는 시간에 진짜 친구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더 교묘한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1960년대 중반 구인회 회장의 회의실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할 때마다 한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엔 신중한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안건에서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구 회장이 지켜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임원이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의욕을 잃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구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임원을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거친 듯 팀의 에너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고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처럼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신경과학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싶어지고 누군가 우울하면 우리도 우울해집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부정성이 우리 뇌에 그대로 복사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UCLA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주당 5시간 이상을 보내면 자신도 부정적이 될 확률이 8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5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 영향입니다.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상화됩니다. 결국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문제만 봅니다. 기회를 이야기하면 위험을 말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면 장애물을 나열합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해석합니다. 둘째, 불평이 습관입니다. 날씨, 정치, 경제, 사람, 모든 것이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셋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지적할 뿐 어떻게 해결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만 반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과 통화 한 번 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사람. 구인의 회장은 명확했습니다. 긍정은 전염되지만 부정도 전염된다. 나는 내 주변에 긍정의 씨앗만 심고 싶다. 부정의 씨앗은 싹이 트기 전에 뽑아야 한다. 그는 평생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경계선을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구인의 회장은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지켰고 주말에는 일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사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잠깐 만나자고 했고
저녁 식사 중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구 회장이 정중히 거절하면 그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럴 거 있어요? 바쁘신 건 알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데. 회장님도 참 매정하시네요. 구 회장은 결국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선, boundaries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요구를 당연시합니다.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지금 시간 있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만 중요합니다. 둘째,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안 돼. 라는 말을 개인적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화를 냅니다. 네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우리 사이가 그 정도야? 셋째,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고 장시간 전화로 자기 이야기만 하며 당신이 바쁘다는 신호를 보내도 계속 이어갑니다. 넷째, 사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합니다. 얼마 버세요? 왜 아직 결혼 안 해요? 자식은 언제 낳을 건데요? 이런 질문들은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의 10년 추적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42% 높았고 번아웃 증후군 발생률이 3.5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또 갑자기 연락 오면 어쩌지? 거절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이런 불안이 일상화되면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경계선에 대해 확고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되 퇴근 후에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이나 주말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안 돼 라고 말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을 때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그런데 경계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인의 회장에게는 평생 변하지 않은 경영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용이 곧 자본이다. 그는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직원과 약속한 시간이면 회의를 중단하고 만났고 거래처와 정한 납기는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파도 약속은 지켰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이익이 있어도 거래를 끊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 중요한 거래처가 납기를 어겼습니다. 공장 기계가 고장났다는 이유였고 실제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약속을 어긴 사실이 바뀌나? 한 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주변에서는 너무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이후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는 신뢰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평균 7년이 걸리지만 파괴되는 데는 단 7초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원래 쌓는 시간의 3배가 걸립니다. 즉, 7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2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첫째, 변명이 많습니다. 깜빡했어, 바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긴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과가 가볍습니다. 미안, 다음엔 잘할게 라고 쉽게 말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기대가 과도했다고 돌립니다. 넷째,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두 번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두 번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신뢰 침시, 트러스트 로신이라고 부릅니다. 큰 배신 하나보다 작은 약속 위반이 반복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장기 연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불안장애 발병률이 2.8배 높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번에는 지킬까? 라고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설 수 있겠는가? 히나무신 부지치카의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말로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일관된 행동으로만 쌓입니다. 구인회 회장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리 없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 시간에 늘 늦고 다음엔 꼭이라고 말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 전에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 실제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구인의 회장은 명확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나를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외롭지 않을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반대로 물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을까? 왜 독이 든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가? 그가 평생 실천한 관계 정리법은 3단계로 정리됩니다. 1단계, 관계 평가하기, 주고받음의 저울질. 먼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과 가져가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왼쪽에는 이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을 적습니다. 기쁨, 위로, 조언, 응원, 웃음.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이 사람이 내게서 가져가는 것을 적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자존감, 평화. 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독성 관계는 80% 이상을 가져가고 20%도 안 되는 것을 줍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점진적 거리두기, 서서히 물러나기. 평가가 끝났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단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 회장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연락 빈도를 줄입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라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줄여갑니다. 둘째, 만남을 줄입니다.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적 투자를 줄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고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넷째, 안 돼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항상 예 라고 하던 습관을 바꿉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오듯 나쁜 관계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새로운 에너지 투자처 찾기, 빈자리 채우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독성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구 회장은 말했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온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독성 관계에 쓰던 시간을 3곳에 투자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 책을 읽고 산책하고 사색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저녁을 함께하고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나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성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6개월 내에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는 35% 감소했고 생산성은 28%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긍정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독성 관계가 차지하던 에너지 공간이 비워지자 좋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구인회 회장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관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쁜 것을 버려야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구인회 회장은 말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이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은 건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구 회장이 평생을 살며 정리한 진짜 친구의 5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입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잘 됐다. 정말 축하해. 라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둘째,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먼저 연락합니다.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할 수 있어.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말로 희망을 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넷째,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돼. 라고 말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선을 지킵니다. 다섯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1938년부터 8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학력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중에는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행복한 사람 중에는 친구가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가였습니다. 구인의 회장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을 만났지만 진짜로 마음을 나눈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키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깎아먹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빼앗아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편해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구인회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누구를 정리하고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그 결정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친구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관계를 정리하셨나요?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